전 세계가 전쟁과 갈등 속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분쟁, 중동에서의 불안정, 아시아에서의 긴장까지 어느 지역도 자유롭지 않은 가운데 한국이 개발한 KF-21 보람의 전투기는 국제 무기 시장에서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의 등장이 아니라 군사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도, 폴란드,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KF-21을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 그리고 미래 확장성 때문입니다. 최근 인도는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9.53% 증가한 818억 달러, 그 거대한 자금 중 일부를 한국산 무기 도입에 사용하겠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인도 국방장관 라지나트 싱은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최신형 전투기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기존 러시아제 전투기를 대체할 새로운 플랫폼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이 인도의 시선에 들어온 것입니다. 인도가 보유한 러시아제 전투기들은 고장이 잦고 부품 공급조차 원활하지 않아 실질적인 전력 운용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공급망은 붕괴되다시피 했고 서방의 제재로 인해 인도는 기존 기종의 유지보수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FA-50 경전투기, K9 자주포 등으로 국제시장에서 신뢰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스텔스 설계, 고성능 레이더 회피 능력, 그리고 유럽, 미국 동급 전투기 대비 훨씬 낮은 가격. 이러한 장점은 단순한 기술적 스펙을 넘어 인도와 같은 신흥 강대국의 게다가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동맹 관계에 있으며 KF-21이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반대 명분도 크지 않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며 인도의 차세대 전투기 후보군에서 KF-21은 가장 유력한 카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움직임 또한 눈여겨볼 만합니다. 폴란드 공군 사령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KF-21에 탑승했고 언론은 공식 목적은 협력 논의였지만 실제 관심은 KF-21 체험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례적 방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매 검토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현재 폴란드는 FA-50 도입으로 이미 한국과 깊은 군사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차세대 전투기로 KF-21을 고려한다면 동유럽 안보 구도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자 유럽의 핵심 전력이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국제 정치적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중국 언론 역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도의 KF-21 도입 가능성에 큰 불안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라다크 국경 지역에서의 군사 충돌 이후 인도와 중국은 겉으로는 병력 철수를 합의했지만 양측 모두 여전히 불신을 거두지 못한 채 전투기를 대거 배치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국경 인근에 증강 배치된 사실이 인도 정부를 자극했고 그 결과 인도는 최신형 다목적 전투기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만약 인도가 KF-21을 채택한다면 중국의 공군력 우위는 단숨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매체들은 KF-21을 두고 잠재적 위협이라 규정하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F-21의 위상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은 20대 초도 양산 계약에 이어 추가 20대 계약으로 총 40대 생산이 확정되었고 이미 12대의 실전 기체가 조립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한국 공군의 전력 강화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국산 전투기가 단순히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실제 생산과 배치 단계로 진입했다는 사실은 해외 구매국들에게 신뢰성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KF-21이 단순히 F-35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F-35가 고도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중심 전력을 상징한다면 KF-21은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다목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현실적 선택지입니다. F-35와 KF-21이 공존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예산이 한정된 중견국들에게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KF-21이 인도, 폴란드,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 균형적 대안의 역할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KF-21을 통해 단순히 전투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기술력은 국제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미국조차 KF-21의 개발 과정을 높이 평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기술적 겸손 속에서 이루어진 이 발전은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단순한 전투기 소개를 넘어섭니다. KF-21은 과연 세계 군사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뒤바꿀까요?
그리고 한국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분석은 다음 부분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국경은 오랫동안 군사적 긴장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라다크 지역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두 강대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지난 2020년에도 양측의 충돌로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 후로도 긴장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국경 인근에 최신 전투기를 대거 배치하며 공군력을 과시했습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이를 좌시할 수 없었고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신속한 대응책이 필요했습니다. 러시아제 노후 기종으로는 더 이상 중국의 공군력에 대항하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이 틈을 파고든 것이 한국의 KF-21이었습니다. 인도의 라지나트 싱 국방장관은 기존 러시아제 전투기 300여 대를 교체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4.5세대급 다목적 전투기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지상 공격과 공중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 합리적인 유지보수 비용,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체가 필요했는데 놀랍게도 그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KF-21이었습니다. 인도의 군사 전문가들 또한 KF-21이 자국 공군의 차세대 주력 기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KF-21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성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격 대비 효율성, 즉 가성비가 압도적입니다. 미국의 F-35는 최첨단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높은 단가와 막대한 유지비가 구매국의 발목을 잡습니다. 반면 KF-21은 실전적인 스텔스 성능과 첨단 전자장비를 탑재하면서도 도입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이 때문에 KF-21 은연실적 선택지로 불리며 군사적 필요와 재정적 부담 사이에서 고민하는 국가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한국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이 틈새 시장에서만 최소 300에서 400대 이상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의 반응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KF-21이 단순한 전투기를 너머 전략적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인도가 KF-21을 도입한다면 중국은 공군력 우위가 흔들리고 국경 분쟁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나섰지만 기술적 난관에 봉착해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FA-50과 T-50 훈련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하며 축적한 기술력 위에 KF-21을 완성해냈습니다. 이 차이가 중국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상황은 더 절박합니다. 자체 개발 전투기 테자스는 여러 한계를 드러내며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인도 공군 참모총장조차 국산 전투기는 반드시 외산 전투기의 신뢰성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이미 검증된 해외 플랫폼, 그러나 지나치게 고가인 F-35와 유럽 전투기 대신 KF-21이 유력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인도 언론은 KF-21이 도입된다면 중국과의 전력 균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도하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KF-21은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라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드러내는 상징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를 인도에 수출하며 방산협력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 성공적인 경험은 인도가 KF-21을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전례가 되었고 양국의 방위 협력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중국 매체들마저도 인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는 한국뿐이라고 보도할 정도로 KF-21은 독보적인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이 단순히 한 국가의 전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전투기 시장 판도를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미국 방산 수출 분석기관 T그룹은 향후 20년 동안 3,000대 이상의 전투기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KF-21은 이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군사 외교적 영향력을 확장할 발판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KF-21은 인도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국제전략 구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의 기술적 자신감과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며 쌓아온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KF-21이 실제로 인도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선택은 아시아 군사균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답은 이미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KF-21의 기술적 특징과 한국이 어떻게 스텔스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 경쟁국들을 추격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전장의 핵심은 누가 먼저 적을 발견하고 누가 먼저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레이더 기술과 스텔스 기술은 서로 맞서며 발전해왔습니다. 5세대 전투기의 상징이라 불리는 스텔스 기능은 한때무적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강대국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성능 지대공 레이더를 발전시켰고 기존 스텔스 전투기를 희미하게나마 포착하는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 역시 새로운 도전을 마주했습니다. 바로 차세대 전투기로서 어떻게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고 실전에서 생존성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과제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KF-21은 기체 형상 자체가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 표면에는 첨단 스텔스 도료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도료는 레이더 전자파를 흡수해 탐지를 어렵게 만드는 기술로 강대국들이 앞다투 개발해온 핵심 분야입니다. 그러나 유지보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후발주자인 한국은 이 단점을 신속히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소재와 기술을 병행 연구했습니다. 특히 플라즈마를 활용한 전자기파 흡수 기술은 기존 스텔스 도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 접근으로 평가받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플라즈마 스텔스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이온화된 플라즈마층이 레이더의 마이크로파를 흡수하고 무의미한 에너지로 변환시켜버리기 때문에 고성능 레이더조차도 이를 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실전 배치된다면 KF-21은 단순히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전투기가 아니라 사실 상위령 편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전투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잠재력입니다. KF-21의 개발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2026년 양산형 블록에서 스텔스 도료를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대 중반 6세대급 전투기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과 메타물질 기반 신소재가 결합되면 은폐 성능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KF-21이 스텔스 성능을 갖추게 되면 F-35를 능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는 단정적인 예측은 아니지만 한국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핵심 기술을 흡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이 분야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약 50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텔스 성능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연구와 산업 융합을 통해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공학 등 민간 분야의 첨단 기술이 방산 분야로 전이되며 이는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만이 KF-21의 강점은 아닙니다. 한국은 전자전 능력과 다목적 운용성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KF-21은 공중전뿐만 아니라 지상 공격 능력까지 갖춘 다기능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인도와 같은 대규모 군사 강국이 요구하는 전천후 기체 조건에 부합하는 요소입니다. 단순히 하늘에서 적기를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 타격 임무와 정밀 폭격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전략적 가치가 큽니다. 여기에 더해 KF-21은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강점을 보입니다. 기존 러시아제 전투기는 부품 조달이 어렵고 정비가 까다로운 반면 KF-21은 안정적인 공급망과 합리적인 정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 운용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며 국방 예산 운용에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싸서 좋은 전투기가 아니라 실제 운용 단계에서 지속적인 신뢰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KF-21은 단기적으로는 한국 공군의 전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제무기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까지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조차도 한국의 기술 발전을 극찬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수입국이 아니라 독자적 기술력을 갖춘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어떻게 이 기회를 활용하느냐입니다. 스텔스와 전자전 기술은 끝없는 경쟁 구도 속에 있습니다. KF-21이 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한국은 단순히 군사적 강국을 넘어 기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도, 폴란드,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산 전투기를 도입한다면 한국은 국제군사 외교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KF-21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 문제, 그리고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에 나서며 어떤 도전에 직면했는지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전투기의 성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연 엔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계와 첨단 전자장비를 탑재하더라도 충분한 추력과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엔진을 가진 전투기는 제대로 된 전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항공 강국들은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독자 엔진 개발에 매달려 왔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 벽 앞에서 오랫동안 고심해 왔습니다. KF-21 보라매는 현재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제작한 F414G2400K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 이는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수출 통제라는 현실적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초도 200대 물량까지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독자 엔진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산 전투기 엔진은 꿈같은 이야기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이 공개되며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 이어 6번째로 독자 항공 엔진을 보유한 국가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덱스 2025에서 처음 공개된 이 엔진은 단순한 시제품이 아니라 실제 작동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되었으며, 이는 국제방산 시장에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엔진 개발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극한 테스트 도중 내부 블레이드에 균열이 발생해 전체 엔진이 전소될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내열 소재와 고온 코팅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엔진 기술은 항공산업에서 가장 은밀하고 철저히 보호되는 분야로 기술 유출은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됩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독자 엔진 개발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국가적 자존심을 세운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500파운드급 엔진은 중형급 무인기에 탑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파생형 개발도 용이합니다. 더 나아가 이 엔진을 기반으로 추력을 확장하면 유인 전투기에 적합한 대형 엔진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KF-21에 탑재된 F414 계열 엔진의 절반 수준이지만 연속 기술을 통해 12,000파운드급까지 확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반 추력이 아니라 성능 확장성이 뛰어난 기초 플랫폼이라는 의미입니다. KF-21 프로젝트와 병행해 진행되는 엔진 국산화는 대한민국 방산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만약 성공적으로 완성된다면 KF-21은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 국산 전투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약 100조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와 16만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 만큼 정치권과 산업계, 군이 모두 한 목소리로 국산 엔진 개발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엔진 개발이 단순히 유인 전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인 전투기, 스텔스 무인기, 혼성 편대 운용 등 차세대 전장 개념까지 아우르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무인기가 KF-21과 함께 편대 비행을 한다면 적의 입장에서는 어떤 목표를 먼저 공격해야 할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텔스 무인기가 적 방공망을 돌파하고 후방에서 KF-21이 안전하게 지휘 및 지원을 한다면 이는 기존 공군 전술 교리를 완전히 바꿔놓는 혁신적 개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산 엔진은 수출 시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엔진이 외산일 경우 제3국의 승인 절차와 복잡한 유지 보수 체계가 필연적으로 뒤따릅니다. 하지만 독자 엔진을 확보한다면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무기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곧 한국의 무기 수출 시장 확대와 직결되며 특히 무인기 시장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무인기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만큼 국산 엔진을 탑재한 무인기 개발은 한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다회성 관해 구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단순히 일회성 미사일 엔진을 키운 것이 아니라 반복 출격이 가능한 장수명 엔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비 주기 없이 1000시간 이상을 버틸 수 있도록 개발된 이 엔진은 단순한 부품 강화가 아니라 첨단 소재, 냉각 기술, 코팅 기술, 그리고 공력 설계가 결합된 종합적 성과물입니다. 이는 후발주자로서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도약이자 기존 항공 강국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취입니다. 이처럼 엔진 국산화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한국의 전략적 독립성과 직결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전통 항공 강국들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영역에 한국이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 군사균형에 커다란 의미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KF-21과 국산 엔진 개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